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어제 우리 개장 전에 이야기했던 만큼 참 걱정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네. 이변은 없었습니다. 어제 시장이 너무나 힘들었었거든요. 네.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일단 그 빅테크 종목들의 폭락을 이제 안고 출발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반전이 없었네요. 어제 특히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좀 급락이 나오면서 양시장이 좀 크게 밀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그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가격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반도체가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일단 바이오는 좀 혼조세로 좀 버텨주는 모습, 그리고 어제 반전이 하나 있긴 했네요. 아무도 기대 안 했던 2차 전지가 정말 뭐 벼랑 끝에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지수는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데 좀 그래도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좀 순환매 좀 그런 힌트는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면은 상승하는 업종들을 보게 되면 뭐 인터넷, 뭐 게임, 뭐 저출산,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좀 테마군이 움직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동안 좀 덜 오른 쪽에서는 좀 가격이 좀 버텨주는 아니면 반등 시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업종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전력 설비나 조선, 뭐 방산 같은 누가 봐도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섹터들이 좀 조정을 좀 받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이 오른 종목은 팔고, 그리고 덜 오른 종목은 좀 사는. 그러니까 지수 급락 속에서도 좀 순환매의 어떤 그런 힌트는 좀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좀 지수의 급락만 가지고서 걱정할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의 그 시장의 몸살이 주는 그 힌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잘 체크한다면은요, 또 시장이 안정을 찾았을 때 우린 또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기 속에 답이 있다고 저희가 그 해답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투자의 맛 시간에 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종목들까지 선별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 자, 반도체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디데이였었고 호실적이 나왔지만 주가는 장중 9%의 급락. 결국 20만 원 이탈한 채 끝이 났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7월 이제 하반기 들어서 좀 반도체가 좀 흔들리는 모습은 뭐 많이 보였고,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이제 그 시장에서 여러 해석들이 뭐 난무했었는데, 사실 어제 하락은 요건 좀 아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하락이었는데요. 일단 좀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호실적이 나왔어요. 호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5조 4,685억.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가 5조 2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래도 호실적이 나왔는데, 일단 뭐 그렇다고 어닝 뭐 베리베리 서프라이즈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좀 시장 컨센서스에서 조금 더 이제 올라오는 이런 실적이었는데,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9%가 넘게, 이건 뭐 폭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폭락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 달에만 지금 SK하이닉스가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의 전체적인 논리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 SK하이닉스는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작년 초에 그러니까 작년 1월에 7만 3천 원 하던 주식이었죠. 근데 최고 25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한 3배 반 정도 오른 거죠. 그러니까 뭐 호실적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시장이 기대했던 서프라이즈는 아니었다. 뭐 하락의 이유를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뭐 또 미국에서 빅테크 종목들이 또 폭락을 했기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라고 뭐 용 빼는 재주 있겠냐. 뭐 같이 뭐 매를 맞아야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장의 논리로 봤을 때는 그동안 SK 하이닉스는 매우 많이 오른 종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건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도 차익 실현 매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 SK하이닉스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시그널은 비단 그 최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요. 우리가 이제 7월 전반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이 구간이 언제였냐면, 자, 7월 들어서 SK하이닉스는 더 뻗지는 못했잖아요. 반바지 순환매가 확실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 구간에 약진했던 종목이 누가 봐도 삼성전자인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는 뭐 삼성전자도 뭐 글로벌 어떤 매크로의 어떤 영향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주춤할 때
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편하겠다. 네, 차트를 한 번에 예, 한 번에 보시면 더 편하죠. 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횡보했을 때,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약진했던 배경, 이것도 시장 전체에서 관통하는 따가는 논리는 뭐냐면 가격적인 논리입니다. 여러분, 가격적인 논리예요. 이 순간에 이제 HBM3의 논리로 더 이상 이제 관련한 종목들이 못 올라가고 있었을 때 삼성전자는 어닝 베리베리 서프라이즈를 낸 상황이었고 전체적으로 HBM3가 없더라도 호실적이 나타나는 걸 보여줬고요.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반도체의 논리가 전환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7월 하반기 들어가지고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유독 크게 나오는 것은 그냥 단 하나예요. 그냥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주식시장의 논리는 단순해요. 자,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이 하락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이치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괴로우냐면 이 하락 구간에 내가 들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SK하이닉스를 내가 안 들고 있다고 하면 이건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대표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이런 하락 파동에서 이 주식을 들고 계시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오른 종목이 이제 좀 조정을 받겠다는데 그게 주식시장의 이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많이 오른 종목을 팔고 안 오른 종목들을 언젠가는 또 사들어오는 그런 어떤 이제 변곡점이라는 것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단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어떤 매크로 전반적으로 이런 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나스닥도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 SK하이닉스나 뭐 미국 빅테크가 아니더라도 많이 오른 종목들 우리 시장에도 많이 빠졌잖아요. 조선, 방산, 전력설비 같은.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께 힌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네. 부장님께서 말씀을 딱 주셨던 그 타이밍부터 네. 삼성전자의 흐름이 좋아졌고 SK하이닉스의 탄력도는 둔화가 됐었는데 고점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 빠진 SK하이닉스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이제 덩달아서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걷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까 하는 우리 투자자분들 많을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 단기의 낙폭이 과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의 지금 이 가격 조정은 업황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미국 일각에서 뭐 AI 버블로 뭐 그런 소리 뭐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런 쪽의 불안 심리를 고조하는 뭐 이런 어떤 이제 의견들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업황 자체가 지금 뭐 꺾였다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는 거죠. 단순히 가격 조정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단기의 낙폭이 과하기 때문에 이젠 좀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사실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걸 언제 네. 다시 들어가야 되겠는데.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일까? 예,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차트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오랜만에 우리 해외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해외 증시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먼저 나스닥. 지금 나스닥이 지금 최근에 흔들리면서 지금 60일선을 이탈을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어떤 상황이냐면 21선 추세선도 깨졌고 60일선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실적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실적선을 가지고 등락을 거듭하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논리가 어땠죠? 구글이 좋은 실적 냈는데도 뭐 내 눈높이에 안 맞아 이런 식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실적이라는 우려를 건드려 버리니까 실적선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너무 부러웠던 일본 그죠? 니케이도 최근에 이건 완전히 그냥 뭐 60일선을 완전히 하향 이탈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랑 좀 비슷한 운명을 걷고 있는 상해저금도 보게 되면 지금 하단을 깨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우리 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 SK 하이닉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지금 이 주요 증시에서 이런 그 격렬한 가격 조정이 지금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 외면하고 SK 하이닉스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가도 될까? 너무 단편적인 생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제 그런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요. 적어도 반등하는 거 보고, 그죠? 니케이도 반등하는 거 보고, 그게 아니라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등하는 거 보고, 예. 이때 차라리 뭐 몇 프로 더 주고 사더라도 전 그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언제 사야 되겠지라는 관점에서 이제 추적 관찰을 하시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오늘이냐 그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네. 글로벌 증시 자체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잡혔을 때는 들어가도 네. 된다. 조금 뭐 못 먹어도 네.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셨는데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의 반등이 유독 반가웠던 것 같아요. 네.
원체 이제 신저가 행진을 걸어가고 있었다 보니 지금이 이제 매수 적기일까 네. 싶기도 하거든요. 앞서 2차 전지 봐야 된다 말씀 주셨고 그 안에서도 큰 형님들 네. 얘기 주셨잖아요. 지금 매수해 볼까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대부분의 업종들이 장 초반 열심히 두들겨 맞고 있었고요. 2차 전지는 특히나 기대감이 없었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뭐 벼랑 끝에서 돌아왔다는 표현이 딱 맞을 거예요. 정말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네. 물론 뭐 좋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좀 더 안 좋게 이제 그렇게 나왔죠. 2분기 영업이익이 뭐 전년 대비해서 뭐 거의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당기 순이익은 오히려 손실을 내는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제 사실 뭐 반도체도 뭐 많이 뭐 하락을 하고 했지만은 2차 전지는 사실 장 초반에 기대감이 없었는데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뭐 장 초반에 2.6%대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6%까지 갑자기 장중에 올라갔어요? 6%로 급등반전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어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 시장을 제가 이제 평가를 해드릴 때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도가 쏟아지고 안 오른 쪽에서는 매수가 유입됐다라는 그런 틀에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런 어떤 그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7월 전체를 보게 되면 시장은 하락하고 하지만 반바지 중에 한 섹터는 항상 올라왔던, 네. 그죠? 한두 섹터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순환매 논리는 이제 작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뭐 컨콜에서도 이제 뭐 실적이 뭐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이 설명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그 3분기 이후 하반기에 이제 반등의 어떤 이제 그 요인으로 본다면, 일단 ESS 쪽은 지금 순항을 하고 있다라는 쪽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테슬라의 이제 재고 감소가 좀 이제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 쪽은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좀 안도했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이 안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짧게 봤을 때는 단기로 봤을 때는 매운맛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나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맛. 그래서 네. 좀 길게 보고 들어갈 수 있다로 정리를 해볼까요? 예, 2차 전지를 이렇게 보시죠. 요 그림은 이제 코덱스 2차 전지 ETF인데요. 요거는 일단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반등했기 때문에 어제 뭐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2차 전지를 그 접근할 때 이제는 사실 주변에서도 이제 좀 바닥이 아닐까라는 그런 인식들은 굉장히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좀 사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시각은 굉장히 넓게 퍼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가 매수세는 계속 유입을 시키는 상황이죠. 최근 상황에서. 그런데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어떤 실적에 대한 좀 가시적인 반등, 아니 매크로 쪽의 어떤 개선, 아니면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의 어떤 이제 뭐 완화라든지 네.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때까지는 역시 필요한 건 뭐죠? 이제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단기적으로 내가 오늘 들어가서 뭐 오후에 팔고 나오겠다라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그 중장기적 바닥에 대한 어떤 신뢰도는 여전히 갖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어제도 아무도 기대 안 했을 때 자기 스스로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닥에 대한 어떤 그런 이런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항상 이제 반등이 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추세적으로 돌려 세우기까지는 이제 풀어야 될 숙제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숙제를 풀기까지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2차 전지는 좀 긴 호흡으로 일단 접근하시면은 이거는 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그런 결과를 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2차 전지를 내가 트레이딩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좀 쉽지 않은 섹터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는 그래서 여전히 중기적 관점에서는 업종 대표주인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 ETF 코덱스 2차 전지 산업도 괜찮고, 뭐 그게 아니라면 뭐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의 그 업종 대표주들이 있잖아요. 이런 쪽은 사실은 전 중기적 관점에서는 지금 접근은 뭐 괜찮다고 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원체 많이 빠졌다 보니까 단발적인 시세는 뭐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해서 뭐 지금 접근하자라는 말씀 주신 건 아니고요. 다만 업종 대표주에 한해서는 접근 가능하다, 좀 멀리 보고 들어가자 관점 전해주셨습니다. 자, 부장님, 시장 안에서 또
이슈가 될 거리들 전력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진짜 최근 들어서 천당 갔다가 어제는 지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뭐 원체 많이 올랐다 보니 이 정도 떨어져도 뭐 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떨어진 폭 자체가 두 자릿수였단 말이죠. 예, 일단은 어제 사실 많이 오른 섹터들이 대체로 좀 급락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일단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전력 설비주 쪽이 사실 천당과 지옥을 며칠 사이에 오간 좀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들고 계신 분들은 더 아마 좀 놀라셨을 건데요. 일단 위에 게 이제 LS 일렉트릭인데요. 이 녀석이 어제 장중에 17%까지 그냥 급락을 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도 뭐 장중 9% 정도 급락하는 그런 흐름인데 이게 왜 그렇게 드라마틱하냐면 불과 이틀 전만 하더라도 HD 현대 일렉트릭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장중에 거의 뭐 급등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예상치 2배를 찍었죠. 예, 예상치에 뭐 2배가 넘는 그런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장중에 실적이 발표되고 완전히 뭐 치솟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제 하루 쉬고 이제 다시금 이제 그 시장의 기대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저런 실적을 냈으니 네. LS 일렉트릭도 이제 내심 기대를 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LS 일렉트릭의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이제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4% 증가한 거예요. 그렇게 큰 폭의 증가는 아니에요. 예상치가 900억이어서 1,096억 나왔기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하기는 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늘었고요. 오히려 매출은 6% 감소하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뭐야? 그런 반응이 안 나올 수가 없었겠죠. 네, 그러면서 LS 일렉트릭이 어제 이제 장중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한편 HD 일렉트릭은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배 반이 250%대가 늘어났고 매출도 무려 43%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LS 일렉트릭의 그 실적이 그러니까 눈높이에 못 미친 거죠. 실망스러워.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 논리가 구글도 호실적이 나왔는데 아쉬운데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그런 논리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AI 거품론이 이제 미국의 빅테크 종목을 때리기는 했습니다만 전력 설비주라고 거기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 챙기자라는 예. 욕구가 강해지죠. AI 거품론 계속 나오는 생각에서 뭐 빅테크 기업 뭐 맨날 뭐 데이터 센터 뭐 때려보고 돈을 쓰고 있는데 니들 뭐 돈 언제 벌 거야 이런 그런 어떤 의견들이 과연 전력 설비주 쪽에 그게 거슬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큰 틀에서 보면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전력 설비주가 지금 올해만 해도 지금 3배에서 4배 정도 올라 있습니다. 이 종목들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도 불안한데 미국 빅테크 두들겨 맞고 하는데 좀 팔아야 되겠다라는 차익 실현 욕구가 있었던 상황에서 LS 일렉트릭의 실적이 눈높이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량이 쏟아졌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원체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챙겨야 된다. 욕구가 좀 강해지는 시점에서 M7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 좀 매물출회가 좀 더 두드러졌었고요. 또 LS 일렉트릭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작용이 됐다 풀어주셨는데요. 그럼 지금 전력기기 공포의 사라는 먹히지 않는 구간일까요? 그게 이제 SK하이닉스랑 같은 논리입니다. 뭐 일단은 그 공포의 사라라는 격언이 있기도 한데요. 근데 또 이런 격언도 있죠. 그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상반된 격언을 가지고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야 뭐 이러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공포의 사라는 이야기는 시장이 계속 뭐 이렇게 빠지면서 네. 싼 종목들이 막 투매로 더 싸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난 싼 종목이라 들고 버틸 거야 하는 그런 종목들이 뭐 투매로 인해서 더 싸질 때는 그건 박앤세일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공포의 사라라는 격언을 적용하면 될 것 같고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이 단기에 좀 빠졌을 때 그렇다고 해서 저점 대비해서 여전히 많이 올라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시도가 어제도 나스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날 뭐 3%대 나스닥이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간밤에 뉴욕 증시도 물량 그 공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걸 이제 단기 저점으로 인식하고 매수하려는 심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 해갖고 이제 차익 실현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그 두 개가 맞붙었는데 결국엔 누가 이겼죠? 나스닥이 더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아직은 나스닥의 논리를 여길 대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요.
뭐 이제 어제 많이 급락했던 그동안 많이 오른 섹터들은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일단 돌아서는 걸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급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예. 급하게 서둘 필요 없습니다. 아, 네. 그럼 오늘장 이제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좀 전략 세워봐야 될지 다음 주까지 넓게 봐서 어떤 스탠스가 유효할까요? 요것도 짧게 말씀드리면 네. 7월 들어서 매크로는 달라진 거 없어요. 미국 국채 금리 여전히 안정적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여전히 1,380원대에서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7월에 왜 갑자기 하반기에 이 시장이 이렇게 난리가 났느냐 딱 대선. 떠올려 보면 그 트럼프 한 놈 아니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분이 갑자기 등장해서 시장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의 불확실성이 우리 시장을 지금 때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변동성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요, 내가 현금이 있다고 해서 단기간에 많이 빠진 종목들을 무리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축소가 되고 많이 오른 걸 팔고 지금 안 오른 쪽을 사려는 그런 시도들. 미국에서도 나스닥은 다시 빠졌지만 다우는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러셀 2000은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의 힌트를 가지시면서 네. 오늘까지도 좀 차분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략 꼼꼼하게 세워봤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